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 먼저 살펴볼까요? 예,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 우려에 개당 16,0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알트코인은 약세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2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비트코인은 개당 16,85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5.43% 떨어진 수치고요. 이더리움이나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도 가격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4% 상승했지만 이날 코인 가격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특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예, 코인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는 네. 최근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기관 투자가 보고서를 인용해 알트코인 약세장이 최소 18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를 미뤄보면 내년 하반기까지 현재 가격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다만 유동성이나 생태계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기관 투자가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협조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예, 암호화폐 추적 서비스인 쿨루를 운영 중인 캐나다의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그룹의 랜스 모긴 최고 경영자가 한 발언입니다. 네. 이 가상자산 추적 업체, 그러니까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그룹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을 대상으로 이런 그 기관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업체인데요. 이 쿨루라는 소프트웨어도 네. 결국은 거래소 내부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자기들의 원장을 외부에 공개를 해야 100% 가상자산 추적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소들이 이 수사 당국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협조를 해줘야지만 추적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개인 지갑 간 거래라던가 아닌 디파이, NFT를 이용한 거래는 추적이 가능한데 네. 이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만 일종의 사각지대처럼 놓여 있는 겁니다. 예, 이 클루라는 이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 추적 업계에서 2위권에 올라 있는 곳이고요. 이 모긴 대표는 이 클루도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해서 이 거래소 지갑은 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만 추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소환장을 발부를 하면,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하면 이 거래소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범죄 행위를 방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 바이낸스도 전 세계 피난처 20곳에 걸쳐서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사가 어딘지 정확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바이낸스도 이 모긴 대표 말로는 6개월 전부터 수사 당국의 협조에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나온 보도도 이 바이낸스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수사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은행의 암호자산 보유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는데 일단 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이번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BS는 전 세계 그 은행의 그 건전성을 감독하는 그 규제를 발표하는 곳인데요. 이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의 기관장들이 이 BCBS에 모여서 BIS 국제결제은행이 제안한 규제안을 승인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네. 이 BCBS는 지난 16일에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 BHOS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암호화폐 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규제안을 발표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난 6월에 BIS가 제안한 규제안을 이번에 승인을 한 거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금주의 예금에 은행이 손실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없도록 위험 가중치를 높게 둬서 충당을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특히 그러니까 손실액이 가늠이 안 되는 암호화폐들의 경우에는 위험한 암호화폐를 뜻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총량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1은 이 BIS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이고요. 그룹 2는 그런 암호화폐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루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그룹 1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룹 2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때 문제가 된 테라 같은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그룹 2에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그룹 1에 속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는데요. 아직 100% 부합한 스테이블 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나 서클이 여기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이들이 보유한 준비 자산을 세계 각국 당국에 정확히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아서 공개하고 있지 않고 네. 이 준비 자산의 일부가 회사채나 기업 어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네네. 네. 현금성 자산을 갖추라고 했기 때문에 MMF나 현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위험해도 미국 재무부 국채를 보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자산을 한마디로 현금성 자산으로 채워 놓으라라고 권고를 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게요. 파산 보호를 신청했죠.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미국 송환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FTX의 창업자가. 그럼 이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는 건가요? 진행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창업자에서 지금 범죄자로 전락해졌죠. 네,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 경영자가 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으로 몰린 임원 2명은 혐의를 인정했고요. 이 임원 중 한 명은 그 FTX 사태를 초래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고요. 뱅크먼-프리드는 21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왔군요. 예. 얼마 전에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며칠 네. 만에 지금 송환이 된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뱅크먼-프리드가 창업했던 FTX는 지난달 11일 다 아시는 대로 파산 신청을 냈고, 네. 이 과정에서 자금 세탁도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회계 부정도 있었고, 예, 그런 혐의들이 총 7개 혐의로 정리가 되면서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이 그를 기소했습니다. 네. 이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샘 뱅크먼 프리드는 최대 11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 2명인 이제 FTX 공동 창업자인 게리 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메드 리서치의 캐롤라인 앨리슨 전 CEO고요. 이들도 21일 고소가 됐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와 함께 사기 및 사기 공모, 자금 세탁 공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뱅크먼 프리드도 혐의를 인정했나요?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공범자 2명만 혐의를 인정했고요. 예, 사실상 공모한 임원 2명이 인정했기 때문에 네. 법원 가서도 그렇게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FTX 악재가 이렇게 터졌었는데 지금 또 비슷한 악재가 터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채굴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이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데 지금 여기 재무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예,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채굴기의 10%를 보유한 것으로 본인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암호화폐 채굴업체라는 게 수사가 붙은 것 같고요. 이 코어 사이언티픽이 이틀 전 21일 미국 텍사스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네. 코어 사이언티픽은 파산 보호 신청이 비트코인 시세 하락과 에너지 비용 상승,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기관인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파산에 의한 것이라며 네.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단과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아직도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 들어서만 1만 2천 개를 채굴했다고 하고요. 작년 대비 5천 개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마다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네. 네, 이미 비트코인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비트코인 시세는 하락하면서 그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부채가 많이 늘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파산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는 최소 1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채는 9월 말 기준으로 부채는 13억 3천만 달러, 자산은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